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맥소장입니다. 자, 드디어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텍들의 강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도 제약바이오 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놓으시면 안 된다. 지금이 투자할 적기다라는 얘기들을 좀 꾸준하게 해드렸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것들은 뭐 이제 ABL 바이오, D&D 파마텍, 뭐 알테오젠, 그죠? 뭐 리가켄바이오, 뭐 이 네 종목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많이 드렸고,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각 기업들마다 정리를 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자체는 어때요? 지금 ABL 바이오도 이렇게 눌려 있는 구간에서 해볼 만한 구간, 뭐 다 자리가 비슷비슷했거든요. 그죠? 리가켄 바이오도 이렇게 눌려있다가 올라오는 흐름. 알테오젠 마찬가지죠. 저가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왔고, D&D 파마틱도 저번 주까지 눌렸다가 또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전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구간.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 형식으로 가던 종목들, 대학바이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야 이제 한 몇 주 정도, 한 3, 4주 정도 눌려가지고, 다른 섹터보다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좀 안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대로 끝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 차트로 봤을 땐, 그죠? D&D도 마찬가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추세가 살아있고, 보시면은 이제 주봉, 월봉 자체가 가는 차트지 꺾이는 차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꺾인다는 어떤 단 하나의 신호라도 나온다고 하면 차트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정을 좀 해야겠는데 좀 이제 비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뭐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제약 쪽도 마찬가지고 바이오텍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바이오텍 뭐 지금 코스닥의 강세를 이끌면서 간 부분도 있고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약 쪽보다도 바이오텍의 강세가 훨씬 더 세죠. 그런 부분에서 이 추세가 쭉쭉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주도주 장세잖아요.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도주가 잘 가는 장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주도주 형식으로 추세를 타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은 쭉쭉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꾸준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바이오는 빠지지 않았다. 물론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원전도 최근에 튀어 올라왔고요. 특히 반도체가 가장 셌죠.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면서 수급을 좀 빨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 쪽에서의 수급이 이탈이 되니까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꺾였느냐 이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죠? 그랬기 때문에 꾸준히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제가 물론 영상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렸지만 뭐 제약바이오만 다루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뭐 돈 되는 건 사실 다 하는데 제약바이오가 너무 기회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볼까? 이제 막 주식 좋다고 하니까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금이 막 유동성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라도 뭐 해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게 기회가 될까? 저는 항상 그거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도 특별히도 공부를 하고 소식들 추적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하면서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게 있는지 혹은 악재가 있는지 근데 계속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괜찮은 거죠. 주가도 매력적인데 그죠? 주도주 흐름을 타고 있고 다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셨을 테지만 그래도 불안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찾아서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지수도 오늘 좀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들. 4,000P를 갔습니다. 코스피 4,000P 시대입니다. 그죠? 4,000P 간다, 4,000포인트 간다. 저는 이제 최소 이제 4,300에서 4,600까지는 올해 무난하게 한번 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3,300 넘으면서부터도 좀 꾸준히 해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면 워낙 가파르죠. 코스피만 보더라도 어때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 이 5일선을 타면서 쭉 가는 흐름 이게 워낙 세다는 거거든요. 5일선 자체를 이탈을 안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절대 뭐 코스피 특히나 지수 추종해서 가는 종목들 지수보다 더 세게 주도해서 가는 애들, 이 코스피 지수를 멱살 잡고 가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주도주인데 얘네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반도체 쪽도 제가 꾸준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갈 거다. 10만 전자 오늘 갔어요. 그죠? 이런 움직임들 전부 다 어때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는 거거든요.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은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줄을 이루면서 웨이저 수급이 강세를 보이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수급 변화들 보면 어때요? 크게 빠지지 않고 간다라는 부분들. 그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빠지긴 했지만 어때요? 추세가 안 끝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수급만 보고 야 빠진다 팔자 이게 아니라 추세가 유지된다. 상승세가 나와준다. 그럼 주도주는 어떻게? 계속 수익 키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장세에서.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사실 이런 장세는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장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 번 이제 왔었던 게 언제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2020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지나면서 강하게 들어올렸던 장세. 이게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장세다라고 그때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세요. 그때는 단순히 이제 쭉 빠졌다가 회복하는 부분들. 야,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래도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기대되는 갑자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성장 관련된 성장주들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쫙 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 멀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다. 유동성도 꺾이고 금리 인하 국면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좀 무너져가지고 국내장도 또 무너지고 박살나고 또 2차 전지 또 들고 계신 분들 피해 입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겼는데 지금 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장은 지금 장세는 근거가 있는 거죠. 오르는데 근거가 있다. AI라는 확실한 메가 트렌드를 타면서 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대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 것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투자를 안 함으로써 이제 소외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들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에게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럼 이 투자가 계속 일어나서 이 방향대로 가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균열의 조짐들, 뭔가 금리 인하 국면이 지금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인데, 뭐 이런 부분이 깨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출렁거리면서 조정이 나오거나 고점 찍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은 걱정을 하면서 그냥 이거 전전긍긍하고 야 이미 많이 갔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익을 주는 대로 추세가 따라가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약바이오도 이제 시작인데 이 상승하는 부분이 나와주면은 이때부터 타고 가는 흐름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윗골이 되거나 이제 가다가 또 음봉 조금 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각 기업들과 그리고 그 기업들이 속한 섹터, 움직임, 방향성 이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졌을 때 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어쨌든 다시 얘기 드리면 제약바이오도 추세 무너지지 않았고 눌림목 자리에 왔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2주 동안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흐름에서 지금 지지력 받는 흐름에서 드디어 오늘 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로 빠지는 흐름이 다시 나오지 않는 한은 가져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을 다시 키워 나가야 된다. 수급 이동은 주도주 내에서 돌고 돌면서 순환매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이제 코스피가 4천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3천에 있다가 4천까지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신고가를 계속 써주려고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안아본 자리잖아요. 안아본 자리. 근데 지금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아직 고점 1062 자리가 이제 코스닥 고점인데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이렇게 갈 동안 코스닥은 아직도 뭐예요? 작년, 재작년 고점조차도 못 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린 게 뭡니까? 이 두 지수는 어쨌든 지금 대형주 위주 유동성이 발휘가 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수급들이 특히나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갭 차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크게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여기 투자하던 애들도 어느 정도 시점에 가가지고 지지부진한 구간이 되면은 코스닥을 끌어올려줘요. 수급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896, 900을 가게 생겼는데 지금 일단은 코스닥 1000은 간다고 봐요. 무조건. 웬만하면은. 그럼 뭡니까? 코스닥을 끌어올려줄 섹터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 들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물량이. 그죠? 2차 전지 물량 들어왔고 오늘도 반짝하더니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다른 쪽이 가니까 좀 잠잠합니다. 반도체도 여전히 좋고. 근데 요 흐름들도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심상치는 않아요. 그죠? 물론 2차 전지 저는 아직도 이렇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캐즘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어쨌든 간에 이런 2차 전지들의 근간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매출이 테슬라도 계속적으로 잘 안 나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자동차에서 시선을 돌려서 ESS 쪽으로 그리고 LFP 쪽으로
이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어떻게든 이 수익을 내보려고 좀 전환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2차 전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뭐 LFP 쪽도 제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엄청나게 전 세계를 장악을 이미 했거든요. 그냥 후발주자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제 후발주자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미 기술력 차이는 저는 많이 벌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물론 물려 계신 분들 많이 있어서 올라오면 좋겠지만 이거를 뭐 끝까지 끌고 가지고 고점 돌파하면서 막 날아가는 것까지 한번 그려보자, 이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론 이제 수급이 지금 워낙 좋고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추세가 뭔가 터져주면서 상승세가 나오면 어떻게? 급등세가 나오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을 해서 좀 더 키워가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주선 보시라고 했습니다. 5주선을 보시면서 5주선 지지 받는지 어떤지 체크를 해보시고, 중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20주선에서 30주선의 지지력을 발휘하면서 가는지를 보면서 가자.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기준이 아직 다 명확하게 없다, 더 끌고 가고 싶은데 뭐 어디를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도 얘기 드린 5주선, 단기는 5주, 중장기로 봤을 때는 20주선, 30주선 지지력 요것만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각 섹터의 분위기, 흐름, 전 세계적인 업황 분위기 체크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삐거덕 되면은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둘 다 삐거덕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빠져나올 타이밍.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가져간다, 이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제약바이오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어쨌든 간에 반등의 성공을 멋지게 했고요. 이번 주 시작이 좋았는데, 물론 이번 주에 굉장한 기대감이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매크로 지표를 봤을 때 금리 결정 있잖아요. 금리 결정. 10월 29일,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월 30일 날 새벽에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10월 30일 날부터 그게 반영이 되겠죠. 10월 달 금리 인하할 확률이 지금 거의 90%가 넘어요. 거의 웬만하면 한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통 한 차례 내린다 그러면 0.25%포인트를 내린다인데, B컷 그냥 두 차례 0.5%포인트를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내리더라도 한 번 인하하고 또 연말 내에 12월 달에 한 번 더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자회견, 파월 연준 회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더 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왜?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는 성장 업종 아니겠습니까? 성장주, 제약, 바이오 이쪽 전부 자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하면 유리한 국면이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후회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오늘 반등도 분명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연말에 학회들이 줄줄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면은 벌써 11월이지 않습니까? 11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해가지고 쭉쭉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월드 ADC 샌디에이고라든지 바이오 유럽이라든지 요게 이제 전부 다 11월 초에 발표가 되거든요. 11월 초에 나오는 요런 것들이라든지 오비스티 위크, 비만 관련된 학술 대회 같은 것들도 열리고, 그리고 AASLD 그러니까 미국 간헐회라고 하는 것도 11월 7일부터 열립니다. 각각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월드 ADC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이게 적어드릴게요. 월드 ADC 샌디에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요때는 이제 국내 연결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리가켄바이오랑 알테오젠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ADC를 다루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죠? 항암, ADC, 표적 요거를 다루는 건데, 파트너링 미팅 결과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많이 나오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경쟁력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알테오제는 이제 SC 제형 기술, 이게 ADC로 얼마나 확장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런 탄력들, 이런 종목들이 또 탄력을 붙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바이오 유럽인데요. 비엔나에서 열리고요. 바이오 유럽 같은 경우는 빅딜을 위한 이런 사업 개발 미팅 같은 것들이 많이 잡혀요. 굉장히 수천 건 이상의 미팅이 좀 잡히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뭐 라이센싱 계약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을 좀 보자면은 ABL 바이오를 좀 볼 수 있겠죠. ABL 바이오의 BBB 셔틀 이중항체 플랫폼 요게 또 여기서 좀 나와줄 수 있고, 알테오젠 SC 제형 또 포트폴리오도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리고 D&D 파마티까지. D&D 파마텍의 이제 경구 펩타이드 기술 성과들, 그리고 미팅, 추가적인 미팅들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11월 3일에서 5일 요 사이 합니다. 3일 날 그러니까 시작되는 게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번 주에 딱 올라가기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후에 오비스티 위크라든지 이거는 이제 비만 대사 경구제 뭐 이게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메시 쪽 하면은 또 역시 D&D 파마텍 아니겠습니까? 또 강조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로는 이제 AASLD라고 해서 미국 간학회가 열려요. 간. 그래서 얘는 11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또 열린다. 특히나 이제 이 미국 간학회에서는 D&D가 이번에 오늘 뉴스 나온 걸 보니까 D&D의 DD01 요게 또 굉장히 유력한 후보 물질인데 이걸 구두 발표로 맡기로 했어요. 이 구두 발표만 맞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여기는 주가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발표를 좀 한다라는 부분이 또 상징적으로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 그래서 주가가 오늘 더 특히나 센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11월 달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특히나 또 여기서 또 좋은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 주가 탄력 더 붙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올려드린 이런 여기 많아요. 채널 오시면은 D&D 파마텍,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캠 관련해가지고 관련 기대감들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 번씩 궁금한 정보도 있으면 들어가셔서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들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D&D 같은 경우는 비만 경구 포맷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바꾸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비스티 위크에서 경구 효능 안정성 그리고 미국 간학회에서의 간 지표, 지방 염증, 뭐 간 섬유화 요거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발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켜봐야 되고요. 지표가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속 임상 설계라든지 파트너링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면서 주가 리레이팅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나 화이자 메스라 요런 인수권이 지금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여기서의 위상도 올라갑니다. D&D 파마텍도. 그럼 주가가 여기 있으면은 안 된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일단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요 지지받을 요 17만원 전후 구간에서 지지력을 잘 받아줬기 때문에 20만원 안착되는 흐름을 봐야 돼요. 요 구간에서 이제 20만원대를 오긴 했는데 지지력을 못 보였어요. 지지를 좀 해줬으면은 여기서 버티다가 갈 수 있을 텐데 물러나면서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점을 깨진 않았죠. 저점을 계속 들어 올리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20만원대 일단 가서 안착하는지 여부 아니면 강하게 뚫어주던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BBB 셔틀이죠. 그랩바디 플랫폼 그리고 이중항체, 뭐 ADC 이중항체, 항암 이중항체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번 11월 3일 날 열리는 바이오 유럽 여기서 미팅 성과 그리고 공동개발 확대 신호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일상 안정성 뭐 이런 지표 업데이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요 흐름 추적하면서 좀 보면 되고 나는 글로벌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좀 늘게 되면은 플랫폼에 대한 이 그랩바디 플랫폼에 대한 프리미엄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리레이팅 되면서 주가가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 맥점이 된다. 제가 2주 동안 얘기 드렸다시피 요 구간대가 맥점이 된다. 20주선 눌림이었죠.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디 봐야 됩니까? 여기 앞전 고점대에서 지지력을 좀 보여줬었던 10만원대에서 안착이 되는지 일단 10만원 가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여기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 시켜보면서 이번 주, 다음 주 학회 일정 다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쭉 추세 타는지 보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총 1위 그리고 제약바이오 대장 뭐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최근에 또 얘도 대장인데 왜 이렇게 못 가? 막 이게 불만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다시 이 종목 어디 가야 됩니까? 앞전 고점을 잃었던 50만원대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얘도 지지력 잘 보여줬죠. 20주선 지지력 잘 나와줬고, 반등 탄력 붙었으니까 앞전에 고점 잃었던 50만원대 다시 일단 가는 거 봐야 되는 거고 50만원 안착하면서 혹은 강하게 뚫으면서 가는 흐름을 기대를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지지력 얘는 20주선은 살짝 이탈했고 대신 30주선 지지력 받으면서 올라온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자리는 이제 유지가 되면서 가는 구간이 나왔고 이 52주선을 지지력 받으면서 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밀린다고 해도 52주선까지 보자 했는데 다행히 바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앞에서 고점을 이뤄줬는데 크게 그 자리에서 지지력을 못 받은 라인 때까지는 다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15만 5천원 구간까지는 이 구간은 보고 가야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추가적인 이제 리가켄바이오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약 바이오를 한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그냥 한번 하루 정리해 놓고 야 이거 갈 거니까 묻어두고 가자 이게 안 돼요. 제약 바이오는. 대신 제약 바이오는 뭡니까? 터지면 뭔가 호재가 터졌어. 정말 임상 결과가 대박이 났어. 이제 뭐 또 다른 새로운 빅딜이 나왔어. 그로 인해서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존 다른 종목들이 줄 수 없는 수익을 주는 거죠. 그게 제약 바이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신 뭐예요?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되고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종목마다 좀 딥하게 파야 돼요. 그걸 안 해가지고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온전하게 끌고 갈 수 없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까지 파고드는 거 잘 못하세요. 쉽지 않죠 사실. 그런 거 전문적으로 찾아보고 매일같이 쳐다보고 어떤 게 있는지 추적하고 피곤한 일이거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겠죠. 저는 뭐 하루 종일 보고 하루 종일 분석하고 내용 나오면은 거기서 업데이트하고 주가 판단하고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제가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끝을 봐야 돼요. 제약바이오도 하고 뭐 딴 것도 한다고 얘기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어쨌든 2주 동안 굉장히 강조 드렸고 또 이걸 보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가 지금 111명, 100명이 훌쩍 넘었어요. 2주 만에. 저는 뭐 이렇게까지 제 영상을 뭐 봐주실이라고는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1900회 정도 나온 게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좀 유입이 많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빠른 시간 내 구독자분들도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책임감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여기 관련된 종목들 잘 주가를 타고 있으니까 여기 관련된 소식들은 꾸준히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좀 사명감 같은 게 생겨서 그래서 제 방송 오늘도 보시고 이렇게 제약바이오 추적 관찰 같이 하면서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익을 한번 잘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제가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같이 수익 좀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상 올릴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정제를 한 다음에 그래도 깔끔하게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지금 10시, 11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대 워낙 좋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급하게 좀 올려서 하느라 조금 영상이 깔끔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제약바이오 또 유용한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